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외무장관이 격이었거든요. 근데 외무장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나라가 없는데 없잖아요. 그냥 민간이란 말이에요. 민간인데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하고 그 당시에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제자가 누구예요? 우드로 윌슨이 프린스턴의 총장이었거든요. 그때 제자가 이승만이야. 청년이죠. 공공외교적 환경이 학계에서 만들어지기 대학에서 그래가지고 우드로 윌슨의 제자인데 민족 자결주의 외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다 국제연맹을 세운 사람이잖아. 그죠? 국제연맹, 국제연합이 있기 전에 국제연맹이 생겼거든요. 그때 조선의 민간 외교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네바에 갔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민간 외교를 한 거예요. 그때 국가가 없었던 시절에. 근데 그것이 공공외교적인 바탕 속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때 제일 공공외교에 영향을 미쳤던 공공외교의 파트너가 교회였어요. 선교사였고, 교회였고, 기독교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였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없었던 공공외교 시절에 국가가 없었는데 미국 사회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교회가 그 외교에 장소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친구부터 시작해, 친구. 여러분, 친구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학계도 있고, 종교계도 있고, 문화체육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끝나는데, 공공외교 플랫폼은 외교 클럽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이 다 클럽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죠? 외교 클럽이라.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들이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유엔은 뭐예요? 유엔은 세계 정부입니까? 세계 정부 아니에요. 유엔은 국가 클럽이에요. 유엔은 어떤 면에서는 민간 클럽이라고요. 유엔은 세계 정부가 아니에요. 세계 정부가 있으려면은 군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법 체계도 분명하게 존재해가지고 그걸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엔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엔 클럽입니다. 외교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유엔은.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미래의 결정적인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유엔이라고 지금. 올림픽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 지금 스위스 로젠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G20 했잖아요. 그 인도 델리에서. 그 인도는 비동맹 국가 연맹의 핵심 국가인데 이번에 특이한 사항이 G20가 플러스 원 됐어요. 혹시 그 들어봤어요? G20에 하나가 더 가게 됐거든요. 그게 아프리카 유니온이에요. 아프리칸 유니온. 그래서 54개 국가죠. 아프리카 54개 국가가 하나의 엔티티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이고 국제 비정기구 아까 말했던 길프 같은 것이 비정부 기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조금 지금까지는 부족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누가 만들어준 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유럽이나 미국이 만들어줘야 외교 플랫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K-리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공외교 플랫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도. 그래서 이제 로드맵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끼인 국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교류하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끼인 국가들, 그 다음에 중립국가들, 스위스가 대표적이고 양방향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의 동시적인 외교를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국가들이 국제 유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유학생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자간 외교 플랫폼, 여기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다자간 외교라고 할 때는 UN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Multilateral Diplomacy. 그래서 UN, G20, 뭐 시카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외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Multilateral Platform 다자간 외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완충국가 플랫폼을 만들, 아까 말했죠? 사랑방이 완충 지역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벽이 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충 지역, 접경 지역은 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바꾸어서 평화적으로 생각하면 벽이 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월이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끼인 국가들이지, 뭐 유크레인, 몽골. 자, 그래서 완전히 정체성이 다른 두 개의 집이 한 지붕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땅콩하우스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땅콩처럼 생겼잖아요. 대륙과 해안이에요. 해양.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이 갈등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양과 대륙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생각을 바꾸면은 오히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접합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세계가 화학작용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요소는 화학작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질적인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은 케미스트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봐요. 이게 박영훈이라는 사람이 사랑방도시 실제 만들어서, 이 사람은 우리 한국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두바이라든지 그 새 도시국가를 이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박영훈이라는 사람이. 자, 바로 이제 이런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공공외교에 있어서 몹시 중요하다. 이게 아까 말했던 스위스 바젤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스위스의 접경지대에 바젤 광역구역을 만들었다고 말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갖고 다 공동 생활을 하거든요. 저도 스위스에 가면 프랑스에서 잠을 잡니다. 더 싸니까. 이게 두만강 사례고요. 자, 이제 앞으로 그럼 어젠다는 제가 우리 새한반도 센터에 지금 지니바 UN Immersion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청년 지도력 훈련인데, 청년들을 지도력을 할 때 국제화된 환경에서 지도력 훈련을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K리죠. Korea Europe Younger Leaders Initiative. 그래서 이것도 청년 지도력의 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접경지역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아까 그 우리하고 속성이 비슷한 나라들 간에, 그 다음에 징검다리 외교를 말했어요. 그래서 국가 외교는 상당히 체계적인 틀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있지만은, 공공 외교는 관계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국가 외교는 화려하다고 말했잖아요. 넓은 문이야, 국가 외교는. 근데 공공 외교는 문이 좁아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게 열린 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큰 외교적인 대문도 필요하지만은 개구멍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만약에 두 국가가 심각한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구멍이 있어야지 거기서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갈등들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외교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개구멍 외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 카펫 외교가 국가 외교지만은 우린 개구멍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숨통을 트이고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외교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돕는 거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외교관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청년 외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고, 학계라든지 문화계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외교적인 접촉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공공외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